자타공인 강승부라 불리며 지역을 위해 일하는 한 승부사가 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국회의원. 국가적 지역 소멸 위기 앞에서 지역민의 터전이자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 바로 강승규 의원입니다. 상가를 일부 개발해야 된다는 지금 그런 여론은 있어요. 전통주를 대행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아니면 자체를 브랜드를 여기에서 생산하도록 넘기든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방의 부활을 다시 한번 꾀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제가 좀 온몸으로 온 정성으로 다해 매진할 생각입니다. 주민 약속 실천하는 뚝심 정치. 강승규 의원을 만나봅니다. 국민의힘 소속 강승규 의원은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고장 충청남도 예산군. 이곳에 강승규 의원의 예산군 지역 사무실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인해 사무실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그 이유는 강승규 의원이 예산 지역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예산 군민과의 민원 소통의 날을 맞아 저마다 한두 가지의 민원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예산 지역구에도 지금 열심히 해주고 앞으로도 상당히 잘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우리 민원을 처리를 잘해주고 그래서 아주 지금 평이 좋습니다. 민원을 처리 잘해주세요? 네, 지금 아주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신문 보잖아, 신문 보고. 그래서 이게 잘 만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소리를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과의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국회 일정을 마치고 급히 달려온 강승규 의원. 직접 안 써도 되고요, 죄송하고. 오늘은 새벽 4시 반에 올라갔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아유. 지금 의원님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오늘 새벽 4시 반에 내포에서 출발해가지고 국회 필버스터 무제한 토론 현장에 다녀서요. 거기서 11시까지 있다가 11시에 이제 급히 민원이 날라 해서 오다 보니까 좀 오늘 차가 덜 막혀가지고 1시쯤 도착했어요. 주민들도 그 어떤 제 스케줄이 좀 일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예산 군민과 민원인의 날, 뭐 민원인과의 소통의 날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요. 또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또 홍성 군민과 민원 소통의 날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세요. 자, 이제부터 강승규 의원과 민원인의 1대1 만남이 시작됩니다. 강승규 의원 민원의 날의 철칙. 그게 어떠한 내용이든 민원인의 이야기는 일단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것. 지난번에도 가서 제가 이제 수해 때 가서 보니까 펌핑 작업을 막 한다고 그러대. 비가 오면 주변에 이렇게 조그만 수로들이 있더만요. 배수로가. 네, 배수로가 다 여기 200m 간격으로 있죠. 다 있어요. 네, 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배수를 중앙 배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첫 번째 민원인은 예산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사지역 배수 여건을 개선해달라 요청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당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 농어촌 공사로서 서로 미뤄가지고 예산 있네 없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선 저게 필요한 사업 내용이 뭔지 요거를 예산군에서 책임지고 농어촌 공사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특교를 요청을 하든지 내년 예산에 하든지 요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강승규 의원. 민원인도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떠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두 번째 민원 청취가 시작됩니다. 덕산 관광지인데 먹거리 특화거리가 없다 보니까 덕산면에 그 신평 일변에 먹거리 특화거리를 지정한다면
저희가 연탄구이가 시골에서 또 덕산 쪽에 한 4-5군데 있습니다. 갈비부터 해가지고 지금 덕산이 이번 민원인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그 제안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강순규 의원. 이런 먹거리 만들어갈 필요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예산군만이 아니라 그 덕산의 상인, 덕산의 덕산 발전 위원회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군에서 건물 하나 줘달라 이거 아무 쓸 적이 없어요. 그죠? 민원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들은 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답변 속에는 지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상권 등을 과도하게 너무 그냥 속이 가슴 팍 뚫리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니 난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억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기회를 만드신 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정말. 민원인과 한 발 한 발 다가간다는 건 정말 저희는 국회의원님이라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주민들이 국회의원님을 정말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고 정말 서스럼 없이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해서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홍성군 홍성읍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원의 날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손수 타이핑해 받아 적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직접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주민들이 겪고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은 제가 또 신문 기자 생활을 했고 행정 공무원을 했고 또 정치를 했고 저도 한 7가지 정도의 그 직업을 하면서 겪어본 일들 그때 느꼈던 다양한 경험들과 이제 견주어서 주민 입장에서 저분이 어떤 애로사항을 가지는지를 느껴보려고 하고 제가 그분 입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주장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제 경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애절함 이런 부분 등을 이제 결합해서 제가 느껴보려고 하지요. 바쁜 하루가 저물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섭니다. 어제와는 달리 가벼운 복장으로 자전거까지 함께합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늦잠을 좀 자도 될 텐데 아침 일찍부터 왜 이렇게 바빠 보이죠?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또 걸어서 운동도 하고 또 주민들도 만나고 그러고 아침에 만나면은 많은 부분이 싱그럽습니다. 만나는 분들도 싱그럽고 또 제 기분도 싱그럽고 그래서 이 운동하면은 상당히 이제 몸이 치열업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다는 주말 아침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주민들과 소통까지 일석이조라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아침을 열어봅니다. 지인들과 함께 활기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세요? 뚝방길로? 나 여기 가해산에 또 살거든요. 가해산에 사세요? 저 가해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살면서 가해산 왔다 갔다?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거기에 이제 원래 이제 산 밑자락에 상가를 가벼운 인사로 시작된 주민과의 만남. 그런 부분이 그러다 갑자기 즉석에서 길 위에 토론장이 열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하세요? 예. 그냥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신 거예요. 요즘 국회 TV 보면 짜증 나지요? 맨날 쌈박질해서. 그러게 말이요. 하여튼 빨리 우리 민생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부끄러워요 저희들 모습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응원을 나누기도 합니다. 맞아.
여기 계신 줄 의원님인지도 몰랐어요. 모자 쓰시니까.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인사하시고 보니까 의원님 좋지요. 같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좋지요. 그리고 또 얘기할 것도 뭐 우리가 얘기할 것도 있고 건의할 거 있으면 하고요. 아주 잘하는 거죠. 잘하시는 거고 주민들의 얘기가 낮은 단계에서 많이 좀 듣고 그런 게 뭐 실제 실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쉽게 만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모습. 너는 여기 기억나냐? 여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 어린 시절에는 어딘가를 해가지고 우리는 요 근처에 그 꽃산이 있거든. 꽃산으로 지나서 우리 어머니 따라서 여기 자리가 여기에 삽교역이지. 그럼 우리 옛날에 그 비둘기차 있잖아. 비둘기 완행열차. 삽교역이 얼마나 또 번잡했냐. 그렇지.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열차 타고 다니면은 여기서 공짜 타고라도 도망가고 막 그렇게. 강승규 의원은 예산에서 나고 자라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지역 곳곳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데요. 뭐 어머니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간단히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오시곤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삽다리 국밥이 그렇게 그냥 먹고 싶었죠. 근데 정말 한 5번 따라 나올 때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삽다리가 아주 여기에 아주 너무 정겹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머니 따라오던 곳. 저게 뭐야? 저게 성당이야?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로 지나가는 거구나. 그런 지역구를 위한 생각으로 오늘도 달립니다.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진 충청남도 홍성군. 이곳 역시 강승규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조선 전기에 지어진 홍성군의 명소 홍주읍성에 강 의원이 방문했습니다. 예산이 고향이지만 홍성에는 외갓집이 있어 어린 시절 어머니와 자주 왔습니다. 예로부터 홍성은 인물과 재물이 넘쳐나던 곳으로 홍성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곳 외갓집이 홍보급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홍성시장을 비롯해서 홍성 시내에 사람이 치여서 걸어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홍성의 여러 가지 번잡함, 아주 복잡함, 그리고 또 아주 활력이 넘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 속에서 홍성군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강승규 의원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상점가인 홍성 명동상가. 1970년대 후반 충남 서해안권 교통요지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상점가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무색하게 주말 낮인데도 다소 한산한 거리 모습. 곳곳에 빈 점포도 눈에 띕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강승규 의원이 상윤의 관계자를 만나 홍성 명동상가를 직접 둘러보기로 합니다. 나등북가랑까지 홍성 원도심의 부활을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늘릴 수가 없다면 생활인구, 주변에 관계했던 사람, 또 이곳 홍성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한 번 더 찾아주고 주말을
휴가를 이곳 고향에서 즐기고 이곳에서 보고 먹고 즐기는 것이 저는 고향 사랑이기도 하고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법. 회장님, 네, 네, 이렇게. 네. 주말마다 또는 틈날 때마다 이곳으로 찾아오고 싶게 만들어야 할 텐데. 지역 상품권도 그날 좀 저기 하나요? 예. 지역 상품권, 농협하고도 좀 어떻게 하면 이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광천농협에서 그러다 하던데 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들을 공유하며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저 명동상가가 지금 대부활하는 계기가 지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성 명동상가에서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답이 지방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 눈으로 지방의 그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거기에 뭔가 규제도 완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다. 아, 우리도 이렇게 되면 사람이 다시 찾을 수 있고 명동 상권이 살 수 있다는 어떤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는 다양한 우리 명동 선거의 상품 등을 할인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 지역구에서 고향이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고향에 출마했습니다. 강승부라는 별명답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며 주민들을 축하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식당 앞에 도착한 강순규 의원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왔구나. 아유. 너 엉덩이 안 아파? 막역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국회의원 강순규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옛날 얘기도 하고 소소한 농담도 주고받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성능에서 이제 차이가 나. 그래서 얘가 딱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함께인 사이인 만큼 신나는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형제는 그래서 좀 따라오는데 제 중학교 친구들인데요. 이제 우리 여기 바로 내 앞에 있는 응대라는 친구는 새벽 5시 30분 운동 나갈 때 가끔 운동 같이 하는 운동 동행조. 박세종 친구는 홍성에서 이제 수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성에서 정착한 지 오래돼요. 그 홍성에 제가 좀 안착하고 주변 사람 알게 하고 홍성 그 컨설턴트예요. 대학을 졸업한 뒤 일간지 신문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 지난 2008년에 44살의 젊은 나이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후 국회에 재입성하기까지 무려 1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그 시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당시 옆에서 지켜본 강순규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한번 뭐 낙선하고 나니까 아무튼 그때가 40몇 때가 아마 초선이었었나? 그지? 예. 막 40대 초반이니까 저기 때니까 예. 하고 나서 4년 하고 나서 낙선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힘들지. 자기가 이제 마포에서 아마 낙선하고 나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전거 타고 자기가 부산 쪽으로 막 그 투어도 다녀보고 낚시도 많이 다니고 내가 알기로는 자기 이제 그 저기를 많이 낙선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때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자기 자아를 많이 성찰을 한 것 같더라고. 아마 자기를 이 방황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의원이 돼서 하는 행동을 봄으로 인해서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사고도 변해 있고 하는 활동 자체도 뚝심 있게 의지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우리 그 강 의원에 대해서 정말 멋있게 본 것은 남이 얘기를 경청하면서 옳고 그리고 노라는 얘기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여서 그거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내 친구로서 참 좋은 친구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들. 자신이 부족한 탓이었을까 계속 반문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떠나 있던 기간을 강승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에서 4년 동안의 활동 이후 12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좀 더 저 나이도 좀 성숙해 있었고, 또 기업 현장이라든지 또는 뭐 대학 강의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뭐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확장성이 있었게 되고, 밖에서 안에 정치를 보게 되니까 무엇이 내가 부족했는지,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아주 그런, 저에게는 인구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숙련의 시기였다, 또 담금질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내해야 할 시간이 아닌 숙련과 담금질의 시간.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국정 전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지요. 1년 7개월 동안 우리 사이에 여러 곳곳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곳곳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유인, 기회유인들을 보았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봤던 것이 지방의 소멸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이 어느새 우리 사이에 성큼 다가왔고, 이것은 인구 절벽, 그리고 청년들의 불안, 그리고 미래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의 어떤 위기감 등이 아주 중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에게 주어진 4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지방의 소멸을 막고 지방의 부활을 다시 한번 꾀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제가 좀 온몸으로, 온 정성으로 다해 매진할 생각입니다. 주말 일정을 마치고 국회로 출근합니다. 보좌진들과 함께하는 아침 회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지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보좌진들과 함께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요. 필요한 경우 관련 법안 발의 및 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류세와 관련된 주세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증류 및 보관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주세법 개정안이, 그게 근데 이제 예외 조항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예산 분이 24년간 방치돼 있던 충남 방적 공장 부지를 전통주 증류 센터 및 파머스 마켓, 또 다양한 뭐 맥주 브루어리, 그 캐러반, 이동 숙소 이런 것 등 문화 복합 단지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남아도는 쌀을 전통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아주 좋은 쌀에 뭐 위스키에 버금가는 그런 증류주를 만들 수 있고, 그걸 보관 유통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세법이 개정 또는 여러 가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좌진들에게 법령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지, 우리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지금 보이는 이곳은 바로 옛 충남 방적 예산 공장입니다. 지난 2001년에 가동을 중단한 뒤 23년이 넘게 이 자리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 그러다 보니 지역의 흉물로 꼽혀왔습니다. 이곳에서 강승규 의원은 이곳이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에 예산군이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약 5년 뒤에는 이곳에서 문화복합단지 시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에 그런 버려진 곳이 이렇게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을 보기 위해 올 수도 있고 전통주를 체험하기 위해 올 수도 있고 아까 그 전통주와 함께 또 맥주, 블루오리 공장도 만들면서 맥주도 시음도 할 수 있고 캐러반을 통해서 여기 와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 5년 후에 여기서 벌어질 상황을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아주 만면의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가슴 뛰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이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모색해 봅니다. 5년 뒤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국회 도서관의 한 회의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론사 취재진과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는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강승규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동해 석유 시추 관련 정책 토론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상 산유국의 큰 꿈을 가지고 여러 번 시추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인 천혜에서의 가스전 성공 사례만 있고 동해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탐사나 시추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큰 꿈을 가지고 시추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이곳에 어떤 자원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약 2,200조 원 수준의 가치인데요. 해당 지역은 지난 1970년대부터 천연 자원이 매장돼 있을 거라 예상됐던 곳입니다. 정책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원 안보 문제가 이제 다방면에서 더 이상 남의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쪼록 이번 동해가스 시추가 성공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열렬한 에너지를 얻어서 정말 우리의 또 다른 에너지가 여기에서 폭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강승규! 화이팅! 숙년의 시간을 통해 지역 주민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갖게 된 강승규 의원. 지역을 위한 강승부가 되겠다는 다짐 그대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기대해 봅니다.